예, 안녕하세요. 수급세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에는 이제 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제가 캐시카우로 삼고 있는 수급매매가 뭔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시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였죠? 저번 시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무작정 덤벼들지 마시고 리딩 같은 거 받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이런 의지에 의해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려면 매매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매매 방법 중에서 자신의 캐시카우를 만들자.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만들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도 좋고 저 매매도 좋고 저 매매도 좋고 다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매매를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성격 탓인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저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매매는 수급 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매매가 좋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시간은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세력주 매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매매고, 대형주 매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매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급세 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셨으면, 올바르다 이 표현도 좀 너무 주관적인 것 같네요. 예.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제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시카우로 삼고 있는 매매는 수급 매매인데, 그래서 오늘은 수급 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매매란 첫 번째, 수급이 뭐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수급이란 것은, 사실은 이 수급이라는 것은 파란색 싫어요.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붙었다 그러면 거래가 붙었다,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실은 주식에선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수급 매매라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뭐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슬초님이 쓰신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수급 매매라는 것은 몇 년도에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전에, 뭐 2000년 초반 그럴 때도 있었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매매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수급 매매가 상당히 유행했던 시기가 2014년 경이거든요. 2014년, 2015년 그 정도 되는데, 그때쯤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로얄로더에 계시는 전무님께서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매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름이 기니까 수급 매매라고 이름을 정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급 매매라는 것이 이름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 매매에서 얘기하는 수급이란, 원래 주식에서 얘기하는 수급이란 거래량을 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수급 매매에서 이야기하는 수급이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파는 모습을 수급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주차형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은 수급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이 뜻하는 건 외국인 기관이야. 뭐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보니까 외국인이 사서 샀다, 외국인 수급이 보였다 라는 단어를 쓰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수급은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야, 외국인 기관 수급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마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외국인 기관을 수급이라고 부르실 거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주차연에.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수급이 모임, 수급 거래량 아님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일지나 그런 데 쓰실 테니까요. 예, 그런 거 이제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수급 매매가 뭐예요? 수급 매매가 뭐예요? 수급 매매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하는 매매입니다. 밑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에 따라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뭐냐면, 움직임을 포착해서 하는 매매는 당일 매매, 양봉 매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막판쯤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당일 매매 시 수급 매매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흐름에 따라, 이것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음봉 매매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한번 크게 샀다가 팔지 않고 주가가 약간 좀 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네. 외국인 기관 때문에 팡 올랐던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팔지 않았는데 약간 눌리는 느낌이 드네. 근데 조금씩 사는 것 같네. 그럼 그 흐름에 따라서 매수를 해서 먹어가는 음봉 매매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매매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 있나요? 단점부터 얘기할까?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저 그런 거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우선 PPT를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매매는 눈에 보이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을, 사는 어떤 몇 주를 샀구나, 아니면 몇 억을 샀거나, 그런 내용들을 장후에 알거나, 아니면 장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장중 잠정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요. 기관이 사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사는 모습에 대한 얘기는 제가 2기 강의 때 무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며칠 안에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올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다음 주쯤에 이제 로얄로더에서 무방으로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죠. 기관이 사는 모습을 보면 기관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매수를 하고, 기관이 사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 사기 시작했어요. 그럼 힘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때 저희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들을 하는 비중 베팅이 가능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수급 매매 연습을 시작했다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겠죠. 그때부터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막 신용 써가면서 이제 최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비중 베팅도 연습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 매매 장점을 비중 베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비중 베팅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중 있게 손절합니다. 비중 있게 손절합니다. 저희 대부분 제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가르쳐 보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주식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조금 매매가 잘 되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 하시는 생각이 얼마 벌지만 생각하시고, 얼마 잃을지를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봤는데 한 달에 30%를 벌었어. 1,300만 원이 됐어. 잠깐만, 내 통장에 남는 돈이 5천이 있어. 그럼 내가 이 5천마저 여기에 넣어서 6천으로 매매를 하면 한 달에 30%면 1,800을 벌 수 있는 거네. 이런 단순한 계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얼마를
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를 잃을지를 꼭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항상 그렇거든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오늘 저는 이제 신라젠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매매. 그러니까 10월 23일 저는 신라젠에 제 모든 자금을 투여했는데 이제 높은 곳에서 놀았잖아요. 상한가 풀리고 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제 18,300원쯤에서 이제 추매를 했는데 위에서 좀 잡아놓고요. 18,300원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쏟아부어가지고 이제 그쯤에서 이제 추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야, 내가 여기서 잡았으니까 뭐 다행스럽게도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이게 다시 상한가에 가면 내 수익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최악의 상황 여기가 지지선인 것 같은데 여기를 깨고 나면 내 손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제 종가 베팅한 거랑 오늘 아침에 벌어놓은 거랑 해서 이게 몇백만 원이니까 손절을 하면 그래도 손절만 잘하면 플러스로는 오늘 마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잃을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 매매는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지수라는 건 뭐 코스닥의 움직임, 코스피의 움직임, 그거를 얘기하는데 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수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지수 볼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볼 줄 알면 지수에 대해서 내가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보이니까 지금 달려들어야 될 것 같지만 지수를 보면서 싸워야 하는 시기와 관망해야 하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정교한 매매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흐름 파악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시장 흐름 파악에 상당히 용이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매매이기 때문에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WTI 뭐 가격이라든지 뭐 중국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레포트도 좀 많이 보게 되고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테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 경제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뉴스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테마주, 세력주 같은 시장 읽기에도 상당히 능해지죠. 오늘 아침에 주차연에 제가 글을 올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어제 바이오젠이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그게 또 이제 실패했던 약의 신약 개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련주, 뭐 메디프론이라든지 뭐 그걸 제가 이제 주차연 글에 올렸었는데 이제 관심 종목 방에다가 올렸었는데 저희가 오늘 신라젠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날 바이오젠을 봤기 때문이죠. 사실은 바이오젠이 임상에서 실패했던 것을 결국에는 지금 성공시켜가지고 바이오젠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젠이 임상에서 실패를 한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되겠나요? 미국에서도 실패했던 게 성공을 거뒀어. 그러면 한국에서도 한때 가장 핫했던 신라젠인데 이 자식이 임상 실패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앉았으니 얘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침부터 이제 신라젠을 좀 눈여겨봤고 마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를 신라젠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나 세력주 등의 시장 읽기에도 상당히 능해지는 매매고요. 그리고 저희 주차연에 이제 신계에 계신 트레이더 분 중에 한백님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죠?
한백님이야 뭐 전국구적으로 워낙 유명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파더 형님, 서희 파더 선생님, 포인트지 선생님, 뭐 제시 스프레드 선생님, 밖에 뭐 푸른별 선생님, 비중갑 선생님, 뭐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벌어들이는 액수 자체가요. 한백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백님께서 이제 저랑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시작할 때 수급 매매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경제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전체적인 판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큰 틀, 예, 그러니까 종목에만 매달리고 테마에만 매달리고 어떤 섹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 어떤 큰 틀, 뭐 반도체가 되게 잘 나갔지만 잘 나갔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찍어내서 재고가 많아져서 이제 반도체가 재고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도체주가 내려가겠구나 뭐 그런 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한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의 기초를 다지기에 그리고 기초 체력을 다지기에 상당히 좋은 매매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매매입니다. 장점이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점은 뭐냐면요. 단점은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세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 장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그때 동진쌤이 캠 가고 뭐 그때 지수 막 일본 때문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종목이 가뭄에 콩도 안 나요. 그냥 가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가뭄에 콩나듯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뭄입니다. 예, 종목이 잘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덤벼야 되는 시장과 그리고 관망해야 되는 시장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수급 매매이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수급 매매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타점보다 좀 밑에서 잡고 그리고 뭐 세력주, 대장주에 좀 집중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죠. 근데 아무튼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장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을 때 종목이 정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제가 만들어 놓은 매매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나중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벌써 15분이 넘어갔네요. 저 15분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17분째예요. 아이고 참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저는 동의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공부량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초 다지기에 좋은 만큼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것저것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나스닥이 뭐임, 뭐 먹는 거임, 아이스크림이야, 나스닥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WTI 이런 얘기, 환율 이런 얘기, 환율 1160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끈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그냥 좀 많아 보일 수 있어요. 예, 공부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식을 하는데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를 지배하고 있는 저희가 버려야 되는 자세가 뭔가요? 쉽게죠. 쉽게 뭐든지 쉽게 겟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하고 아무래도 주식은 참 어렵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쉽게라는 나 더 쉽게 하고 싶어, 더 쉬운 거 찾고 싶어,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주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는 참 수급 매매가 좋습니다. 단점 얘기하면서 제가 자꾸 이쪽으로 단점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수급 매매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전 요즘에는 이제 수급주 매매는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냥 하루 날 잡고 날 새 가지고 이제 기존 거 통계 한번 쫙 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기존에 통계 내던 거 계속 이제 통계 내고 그렇게 하고 공부 양은 요즘 저 같은 경우 세력주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예. 세력주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세력주도 공부량이 많던데요. 많던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급매매로 공부를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사실 세력주를 하다가 수급매매로 돌아왔다가 이제 수급매매 안착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매매로 공부를 징하게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세력주 공부하면서 지치지 않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베팅의 한계입니다. 베팅의 한계.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스윙 그런 거 얘기하면서 베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특별한 장세 빼고는 워럭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매매와 바이오 장세가 딱 들어맞았던 그 시즌에 워럭을 찍어보고 그 뒤로 워럭을 찍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냥 뭐 많이 벌면 뭐 7천, 8천 뭐 적게 벌면 뭐 한 3천 뭐 그 정도 이렇게 입에 풀칠 정도만 하고 그러고 있고요. 예. 그 수급매매가 이제 특별한 장세 빼고는 이게 베팅의 한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식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딘가 목표 이렇게 끝을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할 때 신계에 계신 분들의 고수님들, 신계에 계신 고수님들의 계좌를 보고 주식을 장밋빛 미래를 상상을 합니다. 예, 장밋빛 미래를 상상을 하는데 그분들 뭐 수익 보면 뭐 한 달에 뭐 10억, 20억 막 그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뜨거운 종목, 파더 선생님이 말씀하신 뜨거운 종목에 뭐 10억씩 베팅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제 뭐 슈팅시 뭐 2, 3%, 2%에서 5%, 뭐 종가 베팅이 갑자기 10% 뜨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가시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계좌들을 보다 보니 수급매매 뭐 1억 베팅 해가지고 뭐 많이 먹어봐야 뭐 5% 먹는 거 아님? 뭐 예,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저기로 갈 건데 신계로 갈 건데 수급매매 모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어차피 내가 할 거는 저렇게 10억씩 베팅할 거 아니야? 너 굳이 수급매매 이거 뭐 해봤자 뭐 10억도 못 번다는데 뭐 1억 벌기도 한 달에 1억 벌기도 힘들다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 맞고요. 근데 저는 캐시카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최종 끝판왕 매매가 수급 매매가 아니고요. 기초 체력을 다지기에는 엄청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수급 매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빠지는 매매다. 수급 매매 눈 빠지는 매매다. 눈 빠지는 매매다. 수급 매매가 성행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2015년입니다. 2015년. 한참 유행했었어요. 이때 수급 매매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관이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은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수량을 사는 패턴 매매를 합니다. 예. 같은 패턴을 이렇게 사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단주 매매라고 그냥 불러요. 단주 매매 이렇게 부르는데 2015년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주 매매가 성행을 했죠. 그래서 단주 있는 거 샀으면 무조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끝물에 수급 매매를 시작해가지고 고생 많이 한 편인데,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거는 시장의 틀을 보는 게 아니고 단주 찾는 매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요즘에는 단주 포착 프로그램이 다 잡아줍니다. 저도 단주 포착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예, 시중에도 뭐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좋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계만 딱 켜놓으면, 그 프로그램만 딱 켜놓으면 어디에 기관이 사고 있는지 다 보여요. 예. 뭐 굳이 뭐 그거 막 체결창 돌려가면서 왜 찾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도 단주 포착 프로그램을 쓴 지가 뭐 별로 안 된 편인데 1년이 이제 조금 넘은 편이에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년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근데 그때 제가 수급매매 처음 할 때 당시에 고수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모두 단주 포착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주 포착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신의 수익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다라는 걸 다들 숨겼나 봐요. 근데 이제 아셔야 돼요. 예, 옛날처럼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포착 프로그램이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단주 매매가 성행했지만 지금은 기관이 사는 장이 아닙니다. 예, 외국인이 주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유튜브에서 보게 될, 다다음 유튜브쯤에서 보게 될 프로그램 보시면서 외국인 포착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눈 빠지지도 않고요. 아침에 그냥 가볍게 뭐 한 2% 먹기 정말 좋은 매매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 눈 안 빠집니다. 정말 쉬워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장인이 하기 힘든 매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말 단주 매매가 성행했을 때 양봉 매매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수급 매매도 음봉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제가 뭐 나중에 뭐 수업 때나 뭐 그렇게 해서 팁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그걸 토대로 이제 각자의 이런 음봉 매매, 직장인에 맞는 음봉 매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도 이제 주차연에서 덧글에서 이제 되게 그 글을 보고 되게 좋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제가 2기 강의를 할 때 그 수업을 처음 들으셨던 신걸님이라고 계십니다. 신걸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아, 직장인에게 정말 수급 매매가 짱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기관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는 얄팍하게만 파악을 하고 이미 많이 들어온 종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는 이건 절대로 못 빠져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음봉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직장인 세오팸, 제 강의를 들으신, 세오팸이 뭔지 모르실 테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직장인 중에 최고봉은 깜장학동 님이시죠. 예, 저희 수업에서 반장님을 맡고 계신데, 처음에 만났을 때 500만 원이셨어요, 자금이. 예, 500만 원인데, 거의 뭐 한 반년 만에 뭐 월 3천 달성하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직장인이신데 이번 달이 엄청 바쁘시대요. 그래서 10월 달에 엄청 바쁘시다고 저 자금 좀 빼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10월 달에 500만 원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며칠 만이지 뭐 한 열흘 만인가 전화가 가지고 세우쌤 저 이번 달 100% 넘겼습니다. 예, 500만 원 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을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직장인이십니다. 음봉매매의 달인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수급매매가 음봉매매도 있으니까요. 직장인이 하기 힘든 매매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눈 빠지는 매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날짜가 언제로 보이시나요? 날짜가 지금 보니까 2015년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그때 시기인데요. 그때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누가 사고 있나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예.
투신, 연기금 엄청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단주 매매를 쓰기 때문에 단주 매도 기능을 쓰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씁니다. 뭐 패턴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사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뭐 매매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 장에서도요. 뭐 요즘 장에서는 외국인 매매가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단주 매매가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체결창 돌려가면서 눈 빠지고 뭐 그런 인식이 이때 심어진 것 같아요. 이때 심어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이게 요즘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 요즘인데 많이 오른 날 보세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뭐 신라젠 다 샀죠. 뭐 외국인 많이 오른 날은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오른 날은 이날 외국인 조그맣게 안 사고 기관도 같이 샀네요. 그죠? 그래서 많이 오른 날은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매매 패턴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오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왔어요. 보시면 저도 이제 매매를 했던 거여가지고 제 매매일지를 첨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PPT를 12시 넘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새벽 3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일지 오픈 스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그 메시지가 떠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월 2일 날 동진 세미캠에 이제 연기금이 많이 들어온 거를 봤어요. 근데 이날은 매매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날이 9월 2일인데 매매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날 전까지는 이 7월 1일 이후로 반도체 그 일본의 그 수출 금지 품목에 그 이슈로 갔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동진 세미캠이 이날 이전에는 수급주가 맞습니다. 수급주가 맞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변신했어요. 세력주로.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수급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동진 세미캠은 수급주를 안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했죠. 이게 반도체 소재가 국산화가 되면 분명히 그걸 개발하는 회사들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증가를 할 것이고 실적이 증가하는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그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분노의 수급님하고 얘기할 때 이게 전기차도 옛날에 보면 60일선쯤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던데 뭐 60일선 정도 오면 그때 한번 뭐 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운 좋게 맞았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9월 2일 날 연기금이 들어온 걸 보고 이날까지는 아직 그 머릿속에 선입견 때문에 매매 접근을 못했고요. 많이 들어온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가는데 그 다음 날은 뭐 외국인이 좀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날도 매매를 못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외국인이 사놓은 게 있는데 조금밖에 안 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장중에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사놓은 게 이만큼인데 조금밖에 안 팔았네. 조금밖에 안 파네. 얘네가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쑥 팔아버려가지고 주가가 내려올 텐데 조금밖에 안 파네. 근데 기관은 계속 사네. 이걸 장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봉으로 들어갔어요. 음봉 매매로 들어가가지고 다다음 날까지 홀딩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날 분노의 소금님도 아마 저랑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다다음 날 해가지고 이날 이 봉을 다 먹고 안 팔고 이제 분노의 수금님이랑 이제 장 끝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의 통찰력이 맞았다. 해냈어. 다음 날 전고 뚫고 가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척 하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꼭대기에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받침이 된다 그러면서 기관 레포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원했었는데 못 가더라고요. 못 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밑에서 팔았습니다. 저는 전일 종가보다 밑에서 팔았고, 그런 다음에 계속 또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얘가 내려가는데 연기금이 계속 사요. 나중에 이제 기관 얘기를 할 때 투신과 연기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이날 뭐 사고, 판 양 보세요. 그러면 이날 들어온 거 반도 못 팔았어요. 반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가겠는데? 그러다가 이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요.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도 뭐 고민하다가 이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다음날 이제 개파락 해가지고 망했구나, 한 번 더 사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쭉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가지고 와 잘됐다, 이날이었어요. 이날 와 잘됐다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이거 지수 영향으로 또 개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를 더 참아 마라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올라가길래 저번에도 정고점을 못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정고점 맞기 전에 내려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정고점 바로 밑에 호가에서 팔자 해서 팔았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고점 매도를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온 수급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음봉 매매가 가능한 매매다. 음봉 매매가 가능한 매매가 수급 매매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지금 곧장 이어가지고 이제 HTS 상에서 오늘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좀 해보려 했는데요. 이게 몇 페이지 하지도 않았는데 30분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요. 우선 여기서 영상을 끊고요. 영상을 끊고 그다음에 HTS를 켜놓고 저희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날 들으시든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봬요. 이어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